혹시 요즘 따라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예전보다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고 몸도 무거워진 것 같고 기운이 없어지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늙어 보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해왔던 몇 가지 나쁜 습관이 빠른 노화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늙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0대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몸과 젊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음을 유지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습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나이를 더 빨리 먹게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화를 앞당기는 5가지 나쁜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이 습관들만 고쳐도 훨씬 더 젊고 건강한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혹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젊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고 젊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70대가 되면서 급격히 몸이 약해지고 외모도 빠르게 변해갑니다. 이 차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도 어떤 사람들은 늙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늙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늙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70대를 보내고 싶은 분들은 오늘 알려드릴 나쁜 습관들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몸과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습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이런 습관을 계속 반복하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지고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 습관들을 하나씩 버리면 몸도 가벼워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5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더 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고쳐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나이를 늦추고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70대에 반드시 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늙었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정말로 몸과 마음이 늙어버립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더 젊고 건강하게 삽니다. 반대로 난 이제 늙어서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금세 기운이 떨어집니다.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면 몸도 그것에 맞춰 점점 약해집니다. 나이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삶이 점점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 활력도 생기고 도전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합니다. 젊음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늙었어라는 말 대신 나는 아직 할 수 있어라고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기운이 좋아집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스스로를 나이 든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아직 충분히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어쩌지라는 고민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스트레스는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낮춥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명상이나 가벼운 호흡을 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걱정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필요 없는 고민을 줄이면 잠도 더 잘 오고 하루가 더 행복해집니다. 혹시 지금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라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생기가 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들도록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더 젊어 보입니다. 젊음은 피부 관리보다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움직이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관절이 굽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 기능도 저하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만 해도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관절을 보호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너무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도 좋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피곤함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활력이 생기고 몸도 가벼워져서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몸도 마음도 더 젊어질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가볍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TV를 볼 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카트를 밀면서 천천히 걸으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다리 힘이 강해집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더 유연해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특히 실내에서라도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춤을 추거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 보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굳이 힘든 운동이 아니라도 일상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라는 말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하루에 5분, 10분씩 움직이더라도 그 효과는 쌓여갑니다.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결국 더 건강하고 젊은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을 자주 움직이면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팔 돌리기나 다리 올리기도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몸이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걸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걸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이 힘들다면 가벼운 물병을 들고 운동해 보세요. 매일 한 걸음 더 걷고 한 번 더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피곤함이 사라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몸이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작은 운동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집에서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실천해 보세요.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생활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건강한 70대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움직임을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과 마음이 더 빨리 늙게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생각이 좁아지고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불필요한 걱정이 늘어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웃을 일이 많아지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친구들과 만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과도 자주 인사하고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면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대화를 나누면 뇌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서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더 좋아집니다. 단순히 TV를 보는 것보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뇌에 훨씬 더 좋은 자극을 줍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감정 표현이 풍부해집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농담을 주고받거나 유쾌한 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와 건강에도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통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뇌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하루 한 번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면 더 큰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할까? 라는 생각은 버리고 용기 내어 먼저 연락해 보세요. 대화하는 습관이 몸과 마음을 더욱 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모임, 문화센터 강좌 같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는 신선한 자극이 되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삶이 더 활기차지고 즐거운 일이 많아집니다. 모임에 나가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기존의 친구들과만 만나기보다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웃과 더 친해지거나 동네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더 깊어지고 오래 유지됩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지금 바로 새로운 만남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요즘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을 빠르게 노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인공 첨가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공육, 인스턴트 음식, 튀긴 음식은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얼굴도 더 빨리 늙어 보입니다. 특히 패스트푸드는 심장질환과 비만,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몸이 가볍고 건강해집니다. 패스트푸드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더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면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대신 집에서 간단한 자연식 요리를 해보세요. 식습관을 바꾸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개선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설탕이 노화를 빠르게 촉진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과도한 당 섭취는 피부를 손상시키고 주름을 더 빨리 생기게 만듭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콜라겐이 파괴되면서 피부 탄력이 줄어듭니다. 또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려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통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달콤한 과자나 케이크, 빵, 음료수에는 숨겨진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당분을 줄이고 자연에서 온 단맛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견과류를 섭취하면 건강하게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음료수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면 당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음식을 줄이면 체중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피부도 더 건강해집니다. 너무 급격하게 줄이기보다는 하루에 섭취하는 당을 점점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건강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하루에 단 음식 하나만 줄이자라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몸이 더 건강해지고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분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체중 조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몸이 더 건강하고 피부도 맑아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피로감이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과식을 피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공된 음식보다 집에서 직접 만든 자연식이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튀긴 음식보다 찌거나 굽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기 위해 녹색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고 싱겁고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면 혈압 관리에도 좋습니다. 한 번에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하나씩 실천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노화를 늦추고 활기찬 삶을 위해 오늘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잘 자는 것이 최고의 피부 관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름이 더 빨리 생깁니다. 수면 부족은 콜라겐 생성을 방해해 피부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다크서클, 피부 건조, 칙칙한 얼굴빛의 원인이 됩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해 피부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깊은 숙면을 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얼굴이 생기 있어 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체내 염증이 많아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이 자야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피부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과 손톱도 건강해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 전체가 무기력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 좋은 수면이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수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건강한 숙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피부 건강과 젊음을 지켜보세요. 매일 잠자는 시간이 다르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몸의 회복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신체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피로를 더 쌓이게 합니다.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혈압이 오르고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하루 리듬을 찾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조절이 필요합니다. 수면이 불규칙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취침 전 과식하거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는 습관도 숙면을 방해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면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수면을 취하면 아침에 개운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을 정리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노화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숙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습관 중 하나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를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조절하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침구를 깨끗하게 관리하면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아침에도 피곤하지 않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낮 동안 적절한 활동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몸이 적당히 피곤해야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스트레스를 떠올리면 숙면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호흡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밤에 자주 깨서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을 잘 취하면 기억력과 사고력도 좋아지고 몸의 피로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좋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나쁜 습관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비싼 화장품이나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 평소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활발히 움직이고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이 있나요? 혹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삶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70대를 위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젊고 앞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래 살 체질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흔히 말합니다. 잔병이 없으면 오래 살지 또는 살이 없고 체력이 좋으면 장수하지.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장수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외모나 겉모습보다 생활 습관과 체질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강하다는 말과는 조금 다른 오래 살아도 편안하게 사는 몸 상태가 있죠. 이런 체질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된 특징들입니다. 특히 60대, 70대부터는 본인의 몸을 스스로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 검사보다 더 정확한 건 바로 일상에서 나타나는 몸의 신호들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 밥맛, 걷는 모습, 감정의 흐름 같은 작은 것들에서 체질이 드러납니다. 그걸 알면 지금부터라도 내 몸에 맞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장수 체질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6가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6가지 모두에 해당된다면 걱정보다는 감사가 먼저입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내 몸의 강점을 스스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병원 갈 일이 거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나 몸살도 남들보다 훨씬 덜 걸리는 체질이죠. 이런 분들은 면역 체계가 튼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쉽게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죠. 약을 많이 먹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약 하나 없이 며칠 푹 쉬면 낫는 사람들, 그게 바로 장수 체질의 기본입니다. 평소에 아프지 않다 보니 병원 가는 일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손톱이나 피부 상태도 깨끗하고 몸에 염증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절 통증이나 몸이 욱신거리는 증상이 자주 없다면 더 좋은 신호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아프고 회복이 더딥니다. 반면 면역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병은 조용히 지나가게 됩니다. 큰 병보다도 자주 아픈 잔병이 장수에 더 안 좋다고 알려져 있죠. 잔병 없이 오래도록 버티는 사람, 그게 바로 장수 체질입니다. 나는 아픈 데가 없어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이라면 이미 좋은 체질이십니다. 장수하신 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생활의 꾸준함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적은 분들이 많죠. 꾸준히 잠자고, 꾸준히 먹고, 꾸준히 움직이는 생활이 오래 유지됩니다. 몸이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드물고 예측 가능한 리듬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어도 잘 조절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병을 잘 관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늘 같은 리듬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체질을 안정시키는 거죠. 큰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이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 속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생활에서 무리가 없고 활동에 제약이 없다면 좋은 상태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마트에 다녀오는 일도 어렵지 않다면 장수 체질로 볼 수 있습니다. 큰 병 없이 오랫동안 자신의 리듬을 지켜온 사람, 그 자체가 건강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큰 병 한 번 없이 잘 지내왔다면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꾸준함은 약으로도 만들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해도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만 자도 다시 활력이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이틀, 사흘씩 기운이 빠진 상태로 지내죠. 장수 체질인 분들은 피로 회복력이 빠릅니다. 쉬면 다시 힘이 나고 몸살이 나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건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로가 오래가는 사람은 회복 에너지가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빨리 회복하는 체질은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을 지닙니다.
몸살이나 감기 초기 증상이 나타나도 며칠 안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없이도 이겨내는 사람, 그게 바로 건강 체질입니다. 회복이 빠른 분들은 체온 조절도 잘 되고 수면의 질도 좋은 편입니다. 잠만 자도 컨디션이 살아나는 분들이라면 회복력이 좋은 체질입니다. 에너지 회복이 빠르다는 건 나이보다 더 젊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쉽게 지치지 않고 지쳐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장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피곤한 날이 많다면 체질보다는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장수하시는 분들 중엔 식사 후에도 속이 편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졸리긴 해도 더부룩하거나 체한 느낌은 거의 없죠. 위장이 음식을 받아들이고 잘 소화시킨다는 증거입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건 몸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우는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위액 분비도 줄고 소화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체질적으로 위장이 강한 분들은 오랜 나이에도 소화가 잘 됩니다. 먹는 양이 많지 않아도 속이 편하면 장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이 편안해야 기분도 좋고 다른 활동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밥도 먹기 싫고 하루가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소화 불량이 자주 생기는 분은 평소 식습관이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과식하는 습관은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3끼를 먹되 과하지 않게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소화를 돕습니다. 장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오래 씹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식사 후 속이 편안하다면 이미 소화 체질의 기본을 갖추신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배변 활동도 규칙적입니다. 하루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일정하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이 건강하다는 건 몸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변비가 자주 있거나 설사가 반복되면 장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장이 약하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고 피로도 쉽게 쌓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배변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물 섭취나 식이섬유 부족 혹은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수하시는 분들은 배변에 큰 불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속도도 일정한 편입니다. 장이 튼튼하면 배가 편하고 속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장의 건강은 곧 몸 전체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배변이 규칙적인 분은 얼굴색도 좋고 복부 불편감이 적습니다. 장 건강은 매일 체크할 수 있는 건강 신호입니다. 특히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자주 있다면 장에 피로가 쌓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배변이 편안하다면 그 자체로도 장수 체질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입맛이 있다는 건 몸 상태가 좋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밥맛이 있고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은 밥 한 끼를 소중하게 여기고 꼭 챙겨 드십니다. 반대로 입맛이 없고 음식을 자주 남기는 분들은 몸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도 않고 너무 적게 먹지도 않는 적당한 식사량이 중요합니다. 장수 체질인 분들은 스스로 양을 조절할 줄 압니다. 배부르기 전에 멈추고 몸이 원하는 만큼만 먹는 습관이 자연스럽습니다. 입맛이 있다는 건 위장과 소화 기능이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단맛, 짠맛, 신맛을 느끼고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도 이건 맛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면 건강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분들은 포만감을 잘 느끼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식사 중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고
과식하지 않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음식 냄새에 반응하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건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는 건 몸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입맛이 있고 양을 조절하며 맛있게 먹는다면 그건 장수의 기본 체질입니다. 오래 사신 분들을 보면 감정이 급하지 않고 차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에 쉽게 화내지 않고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이죠. 성격이 유순하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혈압도 안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감정 기복이 크고 자주 흥분하면 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분노나 짜증은 뇌와 심장에 부담을 주고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장수 체질인 분들은 감정을 안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흥분하지 않고 일단 한번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한 인상을 주죠.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피로도 덜 느끼고 신체 회복력도 빠릅니다. 평소에 괜찮아, 뭐 어때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긍정적인 기질을 가진 분입니다. 쉽게 짜증내지 않고 화를 내는 대신 웃음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감정 습관은 몸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편하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차분하면 건강도 조용히 따라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노년기에 그 시간을 편하게 느끼는 것도 중요한 체질입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쉽게 지치고 불안해지죠. 반면 장수하는 분들은 혼자 있어도 스스로 만족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출이 없어도 집 안에서 나름의 루틴을 만들고 조용한 하루를 잘 보내죠. 이는 감정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초조하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책, 라디오를 통해 시간을 즐깁니다. 대화를 나누면 즐겁고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지내는 능력도 장수의 특징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으면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죠. 혼자 있는 시간에 불안이나 우울감보다 평온함이 느껴진다면 건강한 심리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평온함은 몸의 호르몬 균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결국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혼자 있는 걸 잘 견디는 성향도 장수 체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지나갈 거야 하며 빨리 털어버리죠. 속으로 담아두기보단 흘려보내는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이런 성격은 신체 스트레스도 빠르게 줄여줍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마음을 빨리 정리하는 분들은 몸의 회복력도 빠릅니다. 걱정을 끌어안기보다는 흘려보내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태도가 건강에 좋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마음을 툭 털어놓는 것도 장수 성향의 좋은 특징입니다. 쌓아두기보다 풀고 나누는 삶이 몸을 가볍게 만들죠. 내일 잘 되겠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들이 이런 성향입니다. 마음이 유연한 분일수록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가지 않고 금세 잊고 웃을 수 있다면 장수 체질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유연함이 건강의 큰 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장수 체질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걸음걸이입니다. 일정한 보폭으로 똑바로 걷는 사람은
몸의 균형과 근력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걷는 도중 발이 흔들리거나 불규칙하면 근육과 관절이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소 걸음걸이가 일정하면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에너지 소비도 균형 있게 이루어집니다. 보폭이 고르게 유지되면 심장과 폐에도 안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균형 잡힌 걷기는 넘어질 위험을 줄여주고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걷는 자세가 올바르면 척추와 관절에도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이러한 균형감은 자가 관리와 꾸준한 운동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걸음걸이를 관찰하면 평소 생활 습관에 좋은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폭이 고르지 않다면 운동 부족이나 체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걸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건강한 걸음걸이는 노년의 안정감과 활력을 보여줍니다. 매일 일정한 속도로 걷는 습관은 장수 체질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폭이 일정하고 똑바른 걷기는 체력뿐 아니라 내면의 안정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평소 내 걸음걸이를 점검하는 것도 장수 체질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의자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건강한 하체와 균형감의 증거입니다. 노년기에는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지면 자립생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몸의 중심을 잘 잡아 일어나는 동작은 관절과 근육이 튼튼하다는 표시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몸이 흔들리거나 뒤로 넘어지면 균형 감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균형감은 평소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잡이나 팔걸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건강에 큰 자산입니다. 일어나고 앉는 동작을 원활하게 반복할 수 있다면 생활 전반에 활력이 느껴집니다. 의자에서 쉽게 일어나는 것은 근력과 유연성이 동시에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낙상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몸이 단단하면 일상생활에서 자립도가 높아지고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중심을 잘 잡는다면 체형도 안정되어 보입니다. 이는 꾸준한 생활 습관과 체력 관리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일 의자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연습은 노년의 건강 지표 중 하나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작은 하체 근력과 관절 건강을 잘 보여줍니다. 무릎에 통증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관절과 근육이 튼튼하다는 신호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있다면 그건 근육 약화나 관절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걸음걸이와 함께 계단 오르는 능력은 노년기 자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릎 통증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의 활동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편안하면 평소 운동 부족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계단 운동은 혈액순환과 함께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꾸준한 계단 오르내리기는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올바른 자세로 계단을 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뛰어오르면 무릎에 충격이 갈 수 있으니 천천히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을 벽에 기대면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어 안전한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계단을 오르는 습관이 몸 전체의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계단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는 상태는 노년기 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일상 속에서 숨이 차지 않는다는 건 폐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숨이 가쁘지 않다는 건 심장과 폐가 협력해서
산소를 잘 공급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걸을 때 조금 숨이 찰 수는 있지만 금방 회복된다면 건강한 상태입니다. 특히 평지나 마트 같은 공간에서 걷다가 숨이 가빠진다면 한번 체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대화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숨이 차서 말을 멈추는 경우는 폐나 심장에 부담이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호흡이 일정하고 조용하며 깊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런 호흡은 스트레스도 낮춰주고 몸 전체에 안정감을 줍니다. 걷고 난 뒤 숨이 편안하게 가라앉는다면 회복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걷기나 간단한 활동 후에 숨이 차지 않는다면 체질적으로 튼튼한 경우입니다. 폐활량이 좋은 분들은 활동 범위도 넓고 일상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행이나 모임 같은 외부 활동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호흡이 여유로운 사람은 마음도 여유롭고 몸도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숨쉬는 패턴만 봐도 장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밤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거나 답답해서 잠에서 깨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폐 기능 저하나 심장 문제 혹은 수면 무호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하신 분들 중에는 잠잘 때 호흡이 고르고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도 호흡이 편안하다는 건 몸의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호흡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숨이 막히는 경험 없이 잘 자는 분들은 피로 회복도 훨씬 빠릅니다. 수면 중 숨이 편하면 뇌와 심장도 충분히 쉬게 됩니다. 밤새 자주 깨거나 숨이 차는 일이 반복된다면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짧아진다면 자세나 베개 높이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반면 밤에 숨소리가 고르고 안정적이라면 몸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장수 체질인 분들은 수면 중에도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몸 전체의 기능이 고르게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편안한 잠은 면역력, 호르몬 분비, 심리 안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잘 자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밤에 숨이 막히지 않고 깊게 잘 잔다면 장수 체질에 가까운 분입니다. 기침이나 가래는 폐나 기관지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기침이 계속되거나 가래가 자주 나오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수하시는 분들 중에는 호흡기 관련 문제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맑고 기침이 없으며 가래도 거의 나오지 않죠. 이는 폐와 기관지가 튼튼하고 염증이 적다는 뜻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공기 좋은 환경에서 살아온 분들은 이런 특징을 더 잘 유지합니다. 목이 자주 칼칼하거나 가래 때문에 목소리가 잠기는 경우는 염증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기침이 없다는 건 호흡이 편하고 일상에서 숨 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침은 한두 번 나올 수 있지만 반복되면 몸이 피로해지고 잠도 방해받습니다. 장수 체질은 평소에도 목이 편안하고 호흡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숨을 들이쉴 수 있다면 건강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기침이 없다는 것은 폐가 잘 정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심코 넘기는 기침이나 가래도 건강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기침하거나 가래가 많다면 물 섭취나 공기질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기침 없이 맑은 숨을 잘 쉴 수 있는 분이라면 오래 살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평소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 큰 일이 아니어도 고맙다는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물 한 잔 건네줘도 고맙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본인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실제로 감사 표현이 많은 분들은 우울감이나 불안도 적게 나타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마운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야 감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인간관계도 부드럽게 만들고 갈등도 줄여줍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는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심에는 감사의 표현이 자주 오가는 대화가 있습니다. 매일 고맙다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분들은 그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말투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하시죠. 이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 걱정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떡하지? 보다는 그래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회복도 빠릅니다. 이런 말은 자신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괜찮아라는 말은 위로이자 긍정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감정이 무너질 때 이 말을 반복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긍정적인 말버릇은 뇌에도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어휘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건강 지표가 높게 나옵니다. 나는 잘 안 될 거야 라는 말보다 어차피 지나갈 거야 라는 말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체질이 됩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말에서부터 여유와 낙천적인 태도가 묻어납니다. 괜찮다는 말을 생활화하면 스트레스도 줄고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작은 걱정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오래 건강하게 사는 체질에 가까운 분입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구 탓을 하기보단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남 탓을 하면 마음이 계속 복잡해지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분들은 감정 조절이 빠릅니다. 이 조절력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건강을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힘든 일을 겪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다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분들은 몸도 덜 긴장하고 잠도 더 깊게 잡니다. 이런 태도는 오랜 세월 살아오며 생긴 인내와 지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것이 장수의 핵심입니다.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분노보다는 이해, 판단보다는 관용이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줍니다. 마음이 편하면 건강도 그에 맞춰 조용히 유지됩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단단한 몸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분, 바로 그분이 진짜 장수 체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나도 이렇네 하신 부분 있으셨죠? 장수 체질은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생활 습관, 감정 습관, 움직임의 결과일 뿐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기준 중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면역력, 소화력, 감정 조절, 균형 잡힌 걷기, 여유로운 호흡, 긍정적인 마음. 이 중 한두 가지만 해당돼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삶의 기초를 잘 갖추고 계신 겁니다. 전부 해당된다면요? 정말 멋지게 살아오신 겁니다. 장수 체질은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어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어요. 식사 습관을 하나 바꾸고 걷는 시간을 조금 늘리고 잠들기 전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체질이 아니야 하셨던 분들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고 실천해 나가면 내 몸도 마음도 천천히 바뀔 수 있어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편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 시작은 내 몸을 알고 내 마음을 돌보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장수 습관, 나만의 건강 비결도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멋지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